자, 실적하면 또 오늘 얘기해 봐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SK 네. 하이닉스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오늘 외인들이 하이닉스에만 수천억의 거의 매수 폭격을 가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지수도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벌써 시총이 이제 600조 원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를 두고 오늘 좀 네. 재밌었던 게 120만 닉스가 가능하다 이런 공격적인 리포트까지 좀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나름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이제 막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너튜브 영상에 무슨 댓글이 달렸을까 궁금해서 한번 들여다봤죠. 들여다보니까 다들 되게 예민하세요. 예민하다라는 게 그럴 리가 없어. 아니면은 그게 말이 돼? 약간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첫날은 8%, 그리고 또 8%, 또 5%, 대략적으로 20% 정도 시가총액 수백조 원짜리 기업이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목표가를 정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 자, 지금 HBM3E,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HBM4에 대해서 이제 오늘 대대적인 기사가 삼성전자에서 내보냈는지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근까지, 자, HBM 하면은 HBM3E를 가지고 벌어들인 매출과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갈아치우면서 연일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해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보 느리지만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HBM3E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본격 진출을 했죠. 그래도 좀 늦은 감이 있는지라 HBM4에 대해서는 그래도 확고한 자신만의 어떤 지위를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듯 싶은데 사실 이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SK 하이닉스는 벌써 지난 약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퀄테스트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양산도 하고 있지만은 HBM4에 대해서 수많은 벤더들에게 일단은 다 뿌려놨어요. 그리고 자, 사용해봐. 사용해보고 실질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스펙에 맞는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능은 어떠한지 너희들이 직접 필드에서 테스트 한번 해봐라고 실제 물건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능에 있어서는 일단은 검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자, 앞서 머니스타 시간에도 제가 이제 클래스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5년까지는 HBM3E를 가지고 기업의 외형적인 성장을 해왔고,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정말 이구동성으로 나한테 팔아 하면서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2026년 이후로는 HBM3E도 판매가 돼요. 당연히 판매가 되죠. 그리고 HBM4가 HBM3가 갖고 있던 시장을 점점 잡아먹으면서 더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기업이 너무 잘 나가고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단 시간 내에 최대치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 끝이 대략적으로 2, 3년 정도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2, 3년이라는 게 숫자로 보면 짧지만은 일자로 보게 된다라면은 1000일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참 고민인 게 이렇게 된다라면 주가도 그만큼 상승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된다라면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한때 70만 원이라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100만 원, 120만 원, 또 그 이상의 목표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정말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 SK 하이닉스는 주가와는 상관없이 정말 엄청난 양의 HBM을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찍어내고 있고 또 그조차도 최소 3년치를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다 맺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은 당분간은 최소 2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분기별로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실제 목표 주가 또는 SK 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는 그래도 100만 원대는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일단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HBM 시장에서 이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적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잠깐이지만은 재작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작년이죠. 작년 초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기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세계 최초 마이크론 HBM4 양산.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HBM4 우리도 만들긴 하는데 양산까지 좀 힘든 상황. 근데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양산을 준비하고 있었죠. 왜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성공했다고 세계 최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지만 현재도 수율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율이 최저 20% 내외, 즉 10개 만들면 8개는 불량, 2개 정도는 정상으로 통과가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실제 필드에서는 가져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다 쓰면 우리가 소위 이제 많은 분들이 윈도우 사용하시죠. 윈도우에서 블루 스크린,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막 워드 문서 작업하다 갑자기 블루 스크린 뜨고. 자, 그런 것이 사실상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오류 때문인데 HBM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검증된 곳, 전 세계적으로 딱 한 곳. 자, SK 하이닉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만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하이닉스는 그냥 잘해요. 원래 하던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잘 못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좀 과도기적인 약간 삽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 상황 그 자체가 당분간은 더욱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가 자, 초격차 전략에 대해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어찌 본다면 경쟁 상대를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앞서 나아간다는 그 전략 그 자체가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취하고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고요. 자, 공급망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것은 자, SK 하이닉스는 D램,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는 그 시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심은 갖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산 라인에서는 자, D램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율을 갖고 있는 D램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반 시중에 나가는 것들은 일부 극소량만 나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 상당량의 웨이퍼는 HBM4를 생산하기 위해 HBM 칩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일단 당분간은 D램 가격도 상승세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HBM 가격은 더더욱 상승세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기름을 부었죠. 뭐였냐? 구글의 이제 딥마인드라는 기업이 있죠.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과거에 이세돌 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세돌 구단? 네, 구단요? 이세돌. 네. 네, 진짜 내가 호칭을 잘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몰라서 단수로 얘기를 하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제가 바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딥마인드와 소위 말해서 이제 알파고 이제 바둑을 뒀던 그 시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 중후반서부터 AI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했었고 또 슈퍼컴퓨터를 통한 다양한 계산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둑 쪽에 있어서 한번 겨뤄보자라고 해서 이제 실제 이루어졌었는데 그 딥마인드가 논문을 발표했었어요. 한 3, 4년 전쯤에 여러 가지 논문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AI 데이터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 이동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 데이터 이동 속도가 사실상 AI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이라든지 또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생성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저장 장치인 HBM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이 D램으로도 된다. 물론 HBM보다 느리겠지만 D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국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오로지 알고리즘과 그리고 엔지니어링 능력만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 D램으로 AI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DDR5 메모리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DDR4 메모리도 중국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DDR4가 한 3, 4년쯤에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는데 자, 그 DDR4를 사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가 다시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상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D램 낸드 플래시 시장도 파이가 커질 것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HBM 시장도 파이가 계속 커질 것이다. 그와 동시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간 과정에 음봉은 좀 있을지언정 정말 인정하기 싫은 거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100만 원이건 또는 30만 원대건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좀 깊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를 제가 돌아봤을 때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 네. 후회가 되는 점이 별로 없는데 네. 하나 있다면 네. 전문가님이 16만 원에 얘기해 주실 때 하이닉스를 왜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긴 해요. 저도 되게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 바닥에 있는데 네. 예,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주 이제 카카오 저 꼭대기, NC 저 꼭대기. 저를 이제 관여를 안 하니까. 네. 근데 하이닉스 어떠냐고 했을 때 일단은 더 구체적으로 네. 더 열심히 설명하지 못한 점. 그래서 일단은 갖고 있는 것도 처리해라 이러고 말았던 게 참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사순조로 하고 샀어도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눈여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하이닉스는 목표가는 지금 설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네. 적어도 100만 원은 넘겨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궁금한 건 어쨌든 가격대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